연봉 협상을 합니다.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연봉으로?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5,200만 원 정도 받고 싶대. 근데 인사 담당자가 1초 만에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망했죠.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겠죠? 5,500만 원 질러나 볼 걸. 그 생각 들겠죠, 여러분들? 미팅 초반에 첫인상을 좋게 하는 첫 문장보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협상바이블 저자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본의 대표 변호사이고요. 주로 협상과 설득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모든 것들이 저는 협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 딸이 3학년인데 제 딸 선율이는 주말만 되면 먼저 일어나서 헤이 카카오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카카오 스피커가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러면 저를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빠 오늘 날씨 너무 좋고 미세먼지 없다 그러는데 오늘 에버랜드 갈 거지?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사실 에버랜드가 너무 무섭거든요. 에버랜드는 출구 전략이 없는 곳입니다. 한번 가면 8시 반에 퍼레이드를 반드시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선율이랑 협상을 합니다. 선율아 너 레고 사고 싶다 그랬지? 아빠 오늘 레고 사줄 테니까 오후에 키즈 카페 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장면들도 일상에서 많이들 하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화 과정이죠.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 거창한 수준의 것들 뿐만 아니고 우리는 매일과 같이 협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협상에 있어서는 초반 기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초반 기세에 지지 않고 첫 5분, 첫 10분 동안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설득이 될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를 초전 설득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협상을 뛰어나게 잘하고 설득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미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설득 초반에 어떻게 과연 내가 좀 기세에 지지 않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리 내가 협상을 잘 준비를 하고 유리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면 지는 게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갑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점심까지 반드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불리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협상이나 중요한 설득을 하시기 전에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야 된다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야 된다. 내가 팔아야 되는 시점 6개월 전부터 시세를 파악하고 어떤 공인중개사를 내가 컨택을 할 것인지 협상을 할 때 요즘에 주로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쫓기지 않게 협상을 하실 수 있는 구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나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협상을 하시는 분들 보면 스스로와의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돼요. 내가 주장을 하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잘 안 돼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상대방이 저 사람 별로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상대방과 협상을 하기 전에 내 주장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이 되고 협상이 잘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실 필요 없다. 내가 좀 주눅 들어있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함으로써 상대방과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내 강점에 집중해서 나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한 다음에 그리고 협상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늑대가 되면 상대방도 으르렁거리면서 늑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에서는 여러분들 특히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것 같아요.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 이런 태도로 협상을 시작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그 사람도 늑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협상을 할 때 웃는 미소로 열린 태도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아무래도 훨씬 더 오픈된 마인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보는 무조건 숨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초반부터 내가 어느 정도 궁금한 부분들을 오픈을 하면서 상대방도 오픈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 과장님, 사실 저희는 이번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좀 니즈가 있어요. 혹시 귀사에서는 어떤 부분에 니즈가 있는지 좀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한번 맞춰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훨씬 더 부드럽죠, 그죠? 내가 꽁꽁 숨긴다 생각하고 초반부터 접근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협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서로 문제를 해결한다. 협상학에서는 problem solver라는 개념을 씁니다.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자. 네 번째는 협상에 있어서는 예측 불가능성은 상수란 말이죠. 그럴 때 상대방이 예상되는 반응들을 항상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 적어도 10분, 20분은 여러분들이 이동하실 때 저 사람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할까? 저런 대답을 할까?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를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요. 만약에 너무나 중요한 미팅과 너무나 중요한 협상이라고 한다면 혼자 시뮬레이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동료들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A라는 동료가 있다. 그러면 그 A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너무 중요한 협상을 하는데 너가 내 역할을 해보고 내가 협상해야 될 상대방 역할을 해볼게. 역할을 바꿔서.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응 방식을 보이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진짜 상대방이 말하는 태도와 말투를 따라해. 그럼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얄밉게 이야기하나 봤더니 나도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얻는 정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초반부터 기세에 밀리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는 상대방의 머릿속을 우리가 100% 스캔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고 가면 너무나 당황하고 블랙아웃이 되면서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인드셋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100% 다 지배하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한 10%의 가능성으로는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팀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내일 모레까지 저희가 피드백 드려도 될 거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죠? 여기서 즉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블랙아웃이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협상은 철저하게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한 자가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경험 집약적인 역량이거든요. 저는 협상에 있어서 이 문장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준비에 실패한 자, 실패를 준비한다.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중요한 협상을 앞두면 내가 기세에 눌리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상을 통해서 연봉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의 인상률을 확보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연봉이 2배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인상률보다 2배의 인상률도 가능하다. 세계적인 리더들은 첫인상을 좋게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한번 보시죠. 2023년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단독 미팅을 했습니다. 어떤 옷들을 입고 나올까요? 이재용 회장은 보통 정장을 많이 입어요, 그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블랙진, 깔끔한 반팔 티나 아니면 후디 이런 것들 좀 많이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입고 왔는지 사진을 보시죠. 일론 머스크는 원래 이재용 회장이 입었던 깔끔한 수트를 입고 나왔고 이재용 회장은 청바지에 후디를 입고 나왔어요. 저는 이재용 회장이 청바지에 후디를 비즈니스 미팅에서 입고 나온 거 처음 봤단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좀 캐주얼하게 보통 입고 다니니까 나도 첫인상을 그렇게 좀 남겨야 되겠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나도 정장을 입고 나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님도 노력한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노력해요. 우리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첫 미팅 때 상대방의 핵심적인 욕구를 공략해야 됩니다. 이 욕구를 공략을 할 수 있느냐 아느냐가 핵심적으로 나뉘는 너무나 중요한 욕구가 뭐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하고도 선명한 욕구입니다. 너무나 다들 똑똑하고 전략적이고 치열해서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서로 인정을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죠? 이 말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암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돋보입니다. 미팅 초반에 첫인상을 좋게 하는 첫 문장보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어떤 미팅에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분을 이동하시잖아요. 오늘 첫 문장으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인정해 줄까를 고민하는 게 습관이라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의 대화와 비즈니스 미팅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매도인이 왜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 매도인이 매도하는 이유가 2달 안에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러면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잔금을 치르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금액을 깎을 수도 있고, 그죠? 두 번째로는 첫 제안, 앵커를 어떻게 걸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을 더 낮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나 첫 제안이 너무나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해관계인들, 특히 공인중개사나 주위의 의사결정권자나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1대1로 협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편이 상대방을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인가, 역할 분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첫 제안부터 실패합니다. 협상학에서는 앵커링 이펙트라는 게 있단 말이죠. 앵커는 닫힙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첫 제안을 할 때 주로 보여지는 패턴들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100을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매도한다 그러면 10억을 생각을 하면 11억 5천, 12억으로 먼저 올려놓고 상대방과 애누리 협상을 한 다음에 10억 5천, 10억 3천 이렇게 최종안을 도출을 하겠죠. 그죠? 당근마켓에서 10만원짜리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 11만원, 11만 5천에 12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을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0% 이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20% 수준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첫 제안을 한다는 거.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 100을 120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이 그래도 조금은 매너를 해주시는 거죠. 한 10%는 깎아주시죠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맞받아 치면서 그래도 110 정도로 내가 중간 합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20% 정도 수준은 안전마진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이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상대방의 첫 제안부터 곧바로 예스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봉 협상을 합니다. A라는 친구가 너무나 이직하고 싶은 회사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연봉으로?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5,200만 원 정도 받고 싶대. 근데 인사 담당자가 1초 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인하시죠. 근로계약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A는 기분이 어떨까요? 망했죠.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겠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5,500만 원 질러나 볼 걸. 그 생각 들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협상에서는 절대로 상대방의 첫 제안부터 예스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협상에 있어서만큼은 성급한 예스는 쥐약입니다. 자, 두 번째, 협상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똑똑한 게 분명해. 커리어를 보나 학벌로 보나 모든 게 다 똑똑한 사람인데 설득력이 약해요. 이런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다? 철저한 자기중심성.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니즈만 충족시키려고 해서 생각보다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협상은 결국은 나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니즈와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란 말이죠. 내 관점에서 내 니즈만, 내 욕구만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스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의 비중도 너무나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를 가장 좋아하게 만드는 대화의 비중이 몇 대 몇이다? 3대 7이다. 내가 3 정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7 정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네? 내가 이 대화를 주도하네? 그러면서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7, 8, 9를 이야기해. 그러면 상대의 니즈도 파악도 못하고 상대방은 불편해하고 말을 많이 하면 설득률이 높아진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협상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보부터 이야기한다. 설득을 할 때 정보부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설득이 잘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의 패턴이 있어요. 호감의 감정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정보가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호감의 감정이 생기기 전부터 정보만 계속 주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달한 정보는 전부 다 스팸 처리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메신저에 대한 호감도 없고 신뢰도 없는데 우리가 스팸 메일 받거나 스팸 메시지를 받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정적인 이유로 결정하고 논리적인 이유로 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에 약합니다. 이거 부정하면 챗GPT-4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부탁을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내 부탁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호감 그 자체가 엄청난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협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대책 없이 협상합니다. 협상에서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B라는 벤더사가 있는데 저희가 4년 동안 1,000억 원 넘게 구매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B와 협상을 할 때마다 저희가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내 최고의 기업이고 심지어 구매를 해주는 입장인데 B 벤더사에게 이렇게 끌려다닐까요? 국내에서 B 벤더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협상과 설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죠. 반드시 협상 결렬 대안, 즉 이번 협상이 결렬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안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내가 삼성이라도, 제 아무리 SK라도 내가 대안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결국 대안을 잘 준비한 측에서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낭떠러지까지 A와 B가 끝까지 갔을 때 서로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은 뭐다? 그래서 네가 아쉽냐 내가 아쉽냐. 결국 협상은 대안 싸움이에요. 상대방의 합의를 피할 때 주로 드러나는 행동 패턴들은 일단 시간을 연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no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maybe라고 좀 애매하게 얼버무린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뭔가 니즈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니즈를 100%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합의를 좀 피하구나. 라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시간을 조금 제한하면서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과장님,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신지를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한번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푸시를 하면서 상대방의 합의를 조금 피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hank you.